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해뜨는 서산 만들기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 구현에 노력하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의 다양성 추구를 위한 직필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만 4천여 성남동 주민으로부터 권한의 일부와 책임을 위임받아 이 높은 단상에서 시정 질문에 임하고 있는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10월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감성의 중심입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 시간이 가는 줄도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를 만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흔적들이 가을 속 풍요의 결정체로 변해감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까지 가득 채우시는 18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희망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국 소관 질문입니다. 악성 민원인의 협박, 폭행 현황 및 대책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1순위는 바로 악성 민원입니다.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나 무례한 언사에도 묵묵히 참고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억지로 눌러 담은 화가 마음의 병이 되어 내 옆에서 고통받고 시달리는 동료는 없는지요? 서산시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전화로 욕설과 고함은 물론이고 찾아와 행패까지 부리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지병 악화 등의 고통에 시달리는 직원에 대해 어떤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으로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 화재 관련입니다. 지난 2월 4일 양대동 지붕형 매립장 화재로 32억 원을 들인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화재 발생 58시간 만에 진화하였는데 화재 원인은 무엇이며 화재 후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산업단지 분양개혁 체결 후 미입주 업체의 현황 및 조치 계획입니다. 서산시 관내 산업단지의 입주 계약을 마친 서산 오토밸리 5개 기업을 포함하여 서산 테크노밸리의 8개 기업, 그리고 서산 인더스밸리의 3개 기업 등 모두 19개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별 미입주율을 살펴보면 서산 오토밸리의 경우 15%, 서산 테크노밸리 14%, 그리고 서산 인더스밸리 무려 38% 등입니다. 이처럼 입주가 불분명한 19개 기업에 대하여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으로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로 인한 사고 건수 및 영조물 배상 현황, 그리고 개선 대책입니다. 최근 5년간 도로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등 영조물에 의한 각종 사고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45건으로 연평균 약 5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보험 처리 건수는 총 144건으로 1억 1,6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수의 운전자들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복잡한 청구 절차 탓에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및 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도 건설도시 극소화한 업무로 도로 안전지대 실태 및 폭이 좁은 도로상의 시선 유도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입니다. 안전지대 설치는 도로의 광장이나 교차로 및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그리고 도로가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에 빗금 형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전동 휠체어, 유모차 등의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며 차량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또한 시선 유도봉은 차량의 안전운행 유도를 위하여 위험도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선 유도봉으로 인하여 되레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도로 환경과 도시 이미지까지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역시 경제환경국 소관 질문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계획과 관련합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어려서부터 교통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교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는 모형도로와 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체험 설명 안내판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해 실제 도로에서 겪는 상황과 똑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래의 동양 어린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한 내일을 지켜줄 책임 서산시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개발 완료된 성남동 공동묘지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입니다. 성남동 286의 13번지 공동묘지는 시 소유 임야를 포함하여 약 23,466평방미터 이상의 부지 면적으로 공공시설에 입지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분묘 2장 등 정비사업도 올해 말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양대선 확포장 공사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접근성까지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산공단과 함께하는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즉각 가동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7건의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 7가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첫 번째로 악성 민원인의 협박, 폭행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붕형 매립장 화재 발생 원인과 그 조치에 대해서 물으셨고, 세 번째로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로 인한 사고와 또 영조물 배상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로 안전지대 실태 및 폭이 좁은 도로 내에 설치된 규제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다섯 번째로 산업단지 분양 계약 체결 후에 미입주한 업체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개발이 완료된 성남동 공동묘지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원이라 하면 미취학 아동과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강의 그리고 실제 도로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교통체험 공간은 충청남도의 인근 당진시를 비롯해서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 70개소 이상의 실내 체험장 및 실외 교통공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잠원동 지역에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그리고 화재라든가 지진 등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설치하여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이런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교육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안원기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 지자체의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리와 또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의 충분한 사례 검토를 거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시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의 편리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 안은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여 주신 지붕형 매립장 화재 발생 원인 및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4일 발생한 지붕형 매립장 화재는 서산 소방서 조사 결과 자연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 처리를 위해 임시 저장 중이던 생활쓰레기 자체 열과 쓰레기 속의 인화성 물질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지붕형 매립시설은 최대 45억 원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한국지방재정공제의 건물시설물 재복구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립동 건물 전체 철거 시 약 40억, 보수 보강 시 약 20억의 공제금 수령이 예상되는 바, 자원해수시설 준공 시점에 맞추어 매립장의 효용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보수 보강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립장 벽체 철거로 인한 침출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지 않고 부분 철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뒤 철거 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손해사정 업무 및 최대 공제금 수령을 위해 시에서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에 대응 중이며 향후 철거 및 잔존물 처리 일정에 맞추어 보험금 수령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매립장 화재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 진압 과정에서 훼손된 벽체로 인해 매립동 내로 유입되는 우수 유입량을 줄이기 위해 빗물바지 보수공사를 상반기 실시하였으며 매립동으로 유입된 침출수는 자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양대동 사용 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였으나 이송에 한계가 있어 매립동에서 양대동 사용 종료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로 직접 이송하기 위한 침출수 이송 배관공사 설계 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로 금년 중 착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재로 인해 일부 소실된 매립장 바닥 차수막 보수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벽체의 부재로 인한 악취와 쓰레기 날림 해소를 위해 매립장 소독 횟수를 늘려서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 날림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여 외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내 소방 배관 및 방수총 등 소방 시설물을 수선 재정비하여 화재 등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미입주업체 현황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미입주업체는 서산 오토밸리 5개사, 서산 테크노밸리 8개사, 인더스밸리 3개사, 고북 농공단지 1개사, 대산 컴플렉스 1개사, 대산 3산단 1개사로 총 19개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미착공하였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주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리기관인 서산시에서 1년 이내에 매수하거나 매수를 희망하는 제3자를 선정해서 매각할 수 있으나 시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시에서는 산업단지 내 미입주업체에게 4회에 걸쳐 착수 명령 및 시정 명령을 하였으며 입주 지연 사유를 파악해 본 결과 코로나와 3고 현상, 저성장 국면 등 경제 흐름 변화와 친환경 업종 변경 등을 고려하고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입주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10여 개의 업체가 신산업을 계획하거나 일부는 사업 포기로 인한 토지 매각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는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시수입은 발생하고 있으나 고용 창출과 영업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입주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입주 의사가 없을 시 적합한 매수 희망자를 선정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입주업체의 부지 규모, 입주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입주 상담 시 해당 부지를 우선 안내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일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임은구입니다. 시정과 관련된 중요 질문을 해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개발 완료된 성남동 공동묘지의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공동묘지는 지난 2019년부터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금년도 말까지 분묘 이장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대산 확보장공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시민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한 시 소유의 임야와 연접하고 있어 일정 규모 즉 7,000평 이상의 부지 면적을 갖추고 있어 각종 공공시설이 입지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닌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입지 결정은 입지 선정의 정당성과 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고 시 균형 발전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입지 선정은 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시청사 입지 선정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에 따라 입지 기준 및 지표 설정, 입지 후보지 선정 및 분석,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시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에서는 시민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예술 시설 간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를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문화원 등 이전 또는 신규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시설의 계획적 집단화를 통해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운 내 계획 입지를 조성해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충남도립박물관, 서산문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을 추가 검토하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유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금용호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로시설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도로시설물과 교통시설물로 인한 사고 및 영조물 배상 현황과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 및 교통시설물로 인한 사고 및 영조물 배상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도로시설물로 인한 사고 73건의 배상은 8,400만 원이며 교통시설물로 인한 사고는 15건의 배상액 3,200만 원으로 총 88건의 1억 1,6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12는 2,200만 원을 부담 배상을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사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도로 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도로 포톨과 스틸 그레이팅, 뚜껑, 맨홀 등의 배수 시설로 인한 사고, 경계석에 의한 사고가 많았으며
교통시설물에 의한 사고는 교통신호등, 파손된 그늘막, 교통안전 표지판에 의한 차량 파손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대책으로는 영조물 배상보험 처리에 대한 시민 홍보와 파손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2차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순찰 등 사전 점검 강화와 함께 신속한 보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시설물을 사전 정비토록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오래전에 시공된 경계석의 경우 모서리가 직각 구조로 교차로 등 곡선부에 설치된 경계석의 침하 시 날카로운 경계석 모서리에 의한 차량 타이어 펑크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실태를 파악해서 못다기가 된 경계석으로 재정비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안전지대 실태 및 폭이 좁은 도로 내 규제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에 표시한 부분으로 주로 광장이나 교차로 지점, 도로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에 설치되며 안전지대는 교통 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되는 곳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좋은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나 주정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전지대 설치는 도로 개설 공사 시 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이나 서산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표지된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우려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 차량 진입 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적정한 위치에 시선 유도봉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안전지대와 시선 유도봉 설치로 차량 통행의 불편과 주차 등의 안전지대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지대와 안전지대 내 시선 유도봉 설치로 통행 불편 사항이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폭이 좁은 도로 내 규제봉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선 유도봉은 운전자의 주의가 철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 표시를 보좌하여 도로에 위치한 각종 구조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운전자에게 양호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폭이 좁은 2차선 도로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중앙선에 설치된 시선 유도봉이 대형 차량 회전 시 장애되어 통행 불편이 있다는 일부 지역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례와 기 설치된 시선 유도봉이 차량에 밟힌 후 복원되지 아니하고 파손되어 도로 미관을 제외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선 유도봉을 제거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또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규제봉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선 유도봉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봉 시설물을 정비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도로 시설물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박누수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안원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의 협박, 폭행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의 협박, 폭행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발생된 사례는 폭언, 협박, 폭행, 주체 소란, 성희롱 등 총 774건이며 그 중에서 폭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서 발생된 사례 이외로 현장에서 폭행 2건이 지난 2020년에 발생이 되어 고소고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읍면동을 비롯하여 악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인 사회복지과라든지 세무과, 교통과 등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빠른 대처를 위해서 비상벨을 기존 54개에서 67개를 추가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당직실에는 경찰봉, 방범 조끼, 보호장갑을 비치하였고 부서별로는 신호용 스프레이 2개씩 총 120개를 배부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청 입구 이외에도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해 위급 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3월에는 서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안원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가충순, 이경화,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일용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2021년 7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료비 지원 기준 및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병원 진료비 등으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신적인 피해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비움 심리 상담 센터라는 센터에 무료 심리 검사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원들의 비상 상황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상반기, 하반기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폭언에 대해서는 음성녹음 또는 업무방해 신고 등을 경고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가 필요한 경우 서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